네. 자, 오늘 수업은 변화율과 도함수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금 미분이란 단원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미분이란 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격적인 미분을 하기 위해선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적인 정의들, 기초적인 정의들을 여러 개를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미분을 들어가요. 어떻게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전초 단계들입니다. 전부 다. 자, 새로 나오는 용어를 하나씩 한번 배워봅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이렇게 어렵게 써놔서 그렇죠. 뭐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이게 우리가 이미 다 1학년 때 배웠던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됩니다. 결국 기울기란 뜻이에요. 말을 저렇게 한 건데요. 자, 평균 변화율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 함수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함수가. 그 함수의 x 값이 a부터 a 플러스 요게 읽을 때 우리가 델타 x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 x 값이 얘하고 얘가 있을 때 요만큼 증가한 양이 델타 x겠죠. x의 증분, 뭐 아니면 x의 증가량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증분이라고 할게. 그래서 요만큼 증가했고요, x 값이. 그럼 그에 따라서 y 값도 요만큼 증가했겠죠. 그럴 때 x의 증가량 분의 델타 y는 그럼 뭐겠어요? y 값의 증가량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y의 증분. 그 y 값의 증가량이 요만큼 증가한 거죠.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결국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평균 변화율의 정의입니다. 이게.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뭐였어요, 결국? 아하, 그지? 얘가 요 점과 요 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죠?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결국은 얘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 어떤 기호로만 써보면 어떻게 되냐? x의 증가량은 그냥 바로 이렇게 델타 x라고 쓰면 되겠고요. y 증가량은 여기서 요거 뺀 게 되겠죠? 함수값 두 개를. 그래서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다. 자, 기울기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 얘기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변화율입니다. 그냥. 자, 그냥 변화율이에요. 자, 이 변화율이란 말은 일단 정의는 요겁니다. 우리가 외울 정의가 이거예요. 요게 변화율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들었던 그 기울기에다가 요게 붙은 거야, 그냥. 단순히. 그럼 이게 붙었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아까는 요 값을 보세요. 요 값 먼저. 요 값이 이거를 연결한 기울기입니다. 그죠? 요걸 쭉 연결한 기울기. 근데 문제는 델타 x가 점점 0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요 길이가 델타 x잖아, 지금. 그럼 이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야. 결국 a는 가만히 있고요. 요 지점이 점점 a로 접근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만약에 요 지점이 a로 요만큼 접근을 했다면 a 플러스 델타 x는 어디냐면 요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x잖아. 그러면 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되겠죠, 이제 바뀌었잖아. 요게 움직이면. 근데 얘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면요. 이렇게 두 점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점은 여기 있고 한 점은 그 점 바로 옆에 있겠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 요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 점점 이렇게 딱 오는 거야.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도 굉장히 가까운 두 점을 연결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하, 가까운 두 점을 연결한다는 말이 거의 뭐가 되냐면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겠죠. 다시 한번.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점점점 요 점을 A 쪽에 가깝게 잡아주면은 결국 가까운 두 점을 연결한 그 기울기는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이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림에서. 아하. 그래서 얘는 접선 기울기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겠구나. 요렇게 꼭 알으셔야 됩니다. 뭐 굳이 얘는 식을 쓰자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아까 저기 쓴 거 그대로 델타 x분의 f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지금 두 가지 배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구나. 그리고 변화율은 그냥 요게 0으로 접근하니까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얘를 f 프라임
A라고 씁니다. 뭐 F-A라고 읽는 분도 있고요. 뭐 F'-A 이렇게 쓰겠어요. 요게 변화율입니다. 이거를 한글로 따지면 X는 A에서의 변화율 이렇게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교재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잘 보세요. X는 A에서 변화율. 근데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또 어떻게 쓰냐면요. dx분의 dy라고도 써요. 이게 미분 계수의 말이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x는 a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x는 a에서의 변화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a를 표시해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도 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쓴 이 변화율은 또 용어가 다른 말로 기호로는 이런 걸 다 우리가 혼용해서 쓰고요. 말로도 변화율이라고 하고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미분 계수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아니 말이 좀 혼동돼요. 좀 기호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표현하는 방법이. 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참 외울 게 많다. 자,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간단하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미분 계수 얘기할 때. 그리고 이거 용어도 제일 간단한 거 써요. 이거 씁니다. 하지만 혼용 계속 한다는 걸 계속 명심하시고. 네. 자, 지금 한 이 미분 계수의 정의, 즉 변화율의 정의를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외워야 될 형태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게 x는 a에서의 변화율입니다. fx의 변화율. 자, 이것은 정의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델타 y죠. 델타 y가 그림을 생각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암기가 안 되면 미분 못합니다. 자, 이걸 암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델타 x라는 게 좀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지? 모양이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보다는 어떻게 바로 쓰냐면 리미트 얘를 그냥 어떤 하나의 문자로 바꿔요. 어차피 이 극한은 델타 x가 변수거든. 델타 x가 변해나가 0으로 h라고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럼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꼭 h가 아니라 뭐 딴 거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한 문자로만 이런 꼴로만 써주면 됩니다. 어쨌든 h라는 문자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게 F'A예요. 다시 한번 쓸게. F'A다. 근데 또 모양을 한번 더 바꿉니다. 여기서 요 안에 들어있는 A 플러스 H를 갖다가 X로 바꿔볼게요. 형태를. X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그럼 H가 0으로 접근하면 X는 어디에 접근하겠어요? A로 접근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라는 변수를 X 변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 뜻이. 그 다음 식을 또 바꾸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fx가 될 거고요. 그냥 마이너스 fa는 가만히 상수니까 H라는 변수를 A를 넘겨서 요렇게 X 변수로 바꿔줍니다. 자, 이것도 결국 또 F'A라는 뜻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미분계수의 꼴이 두 가지입니다. 박스친. 이게 정확히 x는 a에서 미분계수다. 외우세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결국 이거 이 표현을 보는 순간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점점 x가 a로 접근하게 되면 아하, 이게 접선 기울기가 되겠구나. 그림과 같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의한 미분계수를 가지고요. 자,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 함수의 2에서의 변화율을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결국 2에서의 변화율은 아하, F'E를 구하란 뜻이구나. 이렇게 기호하시고요. 이제는 F'E의 정의를 쓰는 겁니다. 금방 썼던 정의 중에 하나를 쓰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E 플러스 H 마이너스 FE 이렇게 되죠? 이 꼴을 계속 여러분들 연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E 플러스 H는 여기다 E 플러스 H 넣은 거잖아? 그러면 E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F이니까 E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제곱을 전개합니다. 아니면 지금은 인수분해도 되겠구나. 근데 전개하는 게 해볼게. 전개하면 H 세제곱에다가
뭐가 되지? 6H 제곱 12H 이렇게 되죠? 플러스 8 빼기 8 없어지죠. 그럼 여기서 바로 할게. H 바로 하나씩 다 약분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남는 식에 H에 0을 대입할 거 아니야? H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 되고 0 되고 12 남지요 그냥. 그래서 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의 쓰는 건데요. 뭐 그래서 뭐 미분계수의 정의를 한번 익혀보자는 뜻인데, 자,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뒤에 가면은 좀 다른 용어가 또 나와요. 뒤에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나온 김에 잠깐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3에서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죠? 요 숫자만 3자로 바뀌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이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4에서의 변화율을 구하면 또 4 넣고 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2에서의 변화율, 3에서의 변화율, 4에서의 변화율 이렇게 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풀이를 3번 해야 되겠죠? 그럼 굉장히 귀찮잖아, 그지? 그럴 때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요. 자, 보세요. 자, 나중에 할 거지만 잠깐 언급만 할게. F'X를 구해봅니다,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아니, X라고 하지 말고, 그래요. F'X라고 합시다, 그냥. 자, 문자를 넣고 정의하면 똑같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요걸 그대로 만들어 보면요. 리미트 똑같이 H분의 X 플러스 H가 뭐야? 지금 FX는 X 함수입니다, 계속. 그럼 X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FX니까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이 이거 전개하면 리미트 없어지고 H 세제곱 플러스 3H 제곱 X 플러스 3H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처럼 똑같이 H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없애버리고 H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지고 3X 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F'2를 아까 구했는데 2를 여기다 2 넣으면 되지. X에다 2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2 넣으면 10이 나오죠. 그럼 만약 3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하면 여기다 3만 넣으면 되죠. 그냥 3만 넣으면 27 나오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따로 여러 번 구할 게 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 안에 문자를 써서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하면 바로 그 문자로 나올 거니까 이걸로 모든 미분계수를 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린 도함수라고 불러요. 나중에 할 건데요. 기억은 해두세요. 이 안에 변수를 집어넣은 걸 바로 한 번에 구해버리면 뭔가 미분계수 구하기가 편리하다는 거죠. 이거 하나로 다 끝났잖아. 그지? 자, 이 미분계수의 정의요. 이 정의에 맞춰서 이제 꼴을 좀 변형하는 걸 연습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밑에 정의를 참고로 좀 써놨습니다. 보시라고요. 자, 여기서 세모는 상수가 되는 거고, 그지? 네모는 변수입니다. 0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죠. 이 두 개가 점점 0으로 접근하고, 여기 세모와 여기 세모가 같은 상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좀 이 구조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얘를 문제가 말하는 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 두 개를 만족할 때 다음 값을 구하여랍니다. 자, 그럼 얘는 이 미분계수의 형태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가 1이 똑같이 들어있는 건 됐죠.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같지가 않잖아, 그지? 아까 쓴 정의에 따르면. 그래서 얘를 같은 숫자로 맞춰줘요. 그럼 리미트는 가만히 놓고 여기 마이너스 3h니까 여기다 똑같이 이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수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3h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모를 이렇게 내가 바꿨으니까 요 전체에다가 상수 요 2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곱해버리면 그지? 요 상수 계산하면 2h가 나오겠죠. 이렇게 확인 꼭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선생님이 원하던 미분계수 꼴이 나온 거죠. 이런 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요. 똑같은 형태인데 둘 다 0으로 접근합니까? h가 0으로 접근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3h도 0으로 갈 거니까요. 이런 꼴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얘가 결국 F'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요 상수값 따라서 F'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서 뭐 F'이 2가 돼서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구조에 맞게 식변형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얘도 보시면 이 구조에 맞는데요. 여기가 h 세제곱이니까 여기도 h 세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리미트 밑에 h 세제곱 만들고 h 제곱 따로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주면은 이제 이 부분이 미분계수의 정의 밑에 써놓은 그 정의꼴에 정확히 맞고요. h가 0으로 갈수록 이 두 부분이 다 똑같이 0으로 접근하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얘가 F'1이 될 거고요. 곱하기 잠깐만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요게 극한이요. 여기다 괄호치면 안 되는구나. 원래 자, 이 전체 극한을 우리는 좀 구하는 거야. 그치? 선생님 좀 근데 보시면 h가 0으로 접근할수록 여기 있는 이 분수는 어디에 접근합니까? 점점. 이것의 극한값을 우리가 아까 F'1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것의 극한 정의가. 근데 h가 0으로 가면 얘가 어때? 뒤에 있는 요 h제곱이 점점 0으로 접근하죠? 이렇게. 맞지? 그래서 전체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아까랑 형태가 좀 다릅니다. 바로 이런 아까 여기 정의꼴인데요. 이런 정의꼴이 안 나와 있죠?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가 1 플러스 3h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지? 그럼 정의꼴에서 얘가 1 플러스 여기가 3h 들어온 거다라고 보면 여기 F1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지금 분자에 F1이 없다는 걸 보시고 만들어줍니다. 마이너스 F1 플러스 F1 요렇게 두 부분을 만들어줘요. 그럼 변함없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0으로 갈 때 이거를 분수를 좀 쪼개줍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지금 미분계수 정의꼴로 만들려면 얘하고 얘가 필요하죠. 이 두 개만 있으면은 미분계수 정의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랑 마이너스 F1을 뽑아서 분수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또다시 남는 애들 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요. 근데 요거를 앞에 쓰고 싶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빼내면 1-2h-F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냥 이런 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서. 자, 그래주면은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미분계수 정의꼴로 만들 수 있죠. 아까 했던 비슷한 건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3h니까 바로 할까 여기다? 여기 3 곱해주고 여기 3 곱해주면 변함없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 마이너스 2h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해주고 또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겠죠. 변함없죠. 그러면 리미트를 따로따로 분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덩어리하고 빼기 뒤에 있는 덩어리에 리미트를 따로 붙일 수 있죠. 왜? 둘 다 수렴하잖아. 그치? 그럼 이 극한이 뭐가 돼요? 결국 F'1 곱하기 3 이런 꼴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뒤에 있는 극한은 뭐가 됩니까? H가 이게 0으로 접근하는 게 맞으니까 F'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런 극한값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5F'1이 될 거고요. 결국 얘가 10이 되겠죠. 값이 나와 있지? 이런 거. 자, 그 다음 4번도 자, 형태가 좀 조금 복잡한데요. 자, 얘를 어떻게 하면 이런 미분계수, 이런 식의 꼴로 바꿔줄 것이냐 이런 얘기죠. 계속. 자, 한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곱이 있죠. 여긴 제곱꼴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곱 빼기 제곱을 갖다가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수분해. 그러면 F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2H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F1 플러스 2H 플러스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아,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그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분수를 이렇게 생각해요. 8H를 이것의 분모로 놓고 이거는 아예 그냥 떼내면 되죠. 분수를 따로 떼내. 네? 그래서 요렇게 곱하기. 아유, 여기 좀 옆에다 쓸 걸 그랬나? 8H를 저것의 분모로 갖다 보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아까 풀었던 앞에 문제랑 똑같이 거의 흡사하잖아. 모양새가. 그래서
요거를 아까처럼 똑같이 변형해 봅니다. 요 부분만. 그러면 리미트 0으로 갈 때 어떻게 만들면 되나? 이거를 8을 빼내는 게 좋을까요? 잠깐만. 그럽시다. 그럼 리미트를 이렇게 할게. 여기다 하나 붙이고 곱하기 여기다 따로따로 붙일게요. 지금 좀 복잡해지겠네, 식이.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긴 그냥이지. 0으로 갈 때 f1 플러스 2h 플러스 f1 마이너스 2h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미트를 얘하고 여기다 따로따로 붙일 수가 있잖아, 지금. 그런데 왜냐면 둘 다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한다는 게 아까 확인됐고요. 얘도 분명히 수렴하죠. 왜? h에 0 넣어보세요, 한번. h에 0, 0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 f1 더하기 f1 되니까 얘는 계산하면은 2f1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수렴하는 값이 나왔고요. 이제 얘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얘는 식의 형태가 아까 했던 3번 문제랑 거의 흡사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거를 변형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기본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좀 빨리 하면요, 얘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f'1 이렇게 나옵니다. 해보시면, 자,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아까 3번과 똑같아.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 값이 2가 되니까 얘는 1 되고요, 얘는 6 되죠. 그래서 전체는 6이 나오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미분계수의 정의 중에서 이런 꼴 있었죠? 두 번째 형태, 이 형태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공식을 좀 정확히 좀 구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죠? 요 두 개가 빼야 되고 똑같은 형태가 f 함수값으로 와야 되고요. 네모가 세모로 접근할 때 우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세모는 상수죠? 그러니까 세모 쪽은 상수가 와야 되고 네모가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런 걸로 이제 식변형을 해봅니다. 자, 먼저 문제가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다음의 극한을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데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써서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이 미분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이따 할 겁니다. 할 건데 미리 나와서 먼저 언급을 할게요. 이 극한은 아까처럼 식변형을 하다 보면 f'(a) 이런 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극한이죠? 생각해봐요. 극한은 항상 수렴하는 게 아니지. 가끔 수렴 안 할 때도 있잖아. 근데 우린 얘를 변형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답을 낼 텐데요. 이 말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걸 미리 가정해 준 거예요. 이 극한값은 분명히 존재한다, 뭔가가. 그러니까 구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결국 이런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은 수렴하는 극한이다라는 얘기를 미리 전제로 해준 겁니다. 그냥. 자,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지금 일단 분수 형태가 좀 다르죠. 우리가 알던 정의하고 반대로 돼 있죠, 분모 문자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1하고 이렇게 역수 형태로 생각해버려요. 이렇게. 여기가 세제곱이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분모는 분명히 수렴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극한은 지금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어때? 이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일 수 있죠. 그럼 리미트 1은 그냥 1이 될 거고요. 이제 리미트를 분모에다 붙이면 되는데, 됐죠? 분모에 붙이는데 요 분자를 인수분해 버립니다. 왜? 요 미분계수꼴이 여기 xa면 분모에 뭐가 필요해요? x 빼기 a가 필요하잖아. 그럼 인수분해하면 나타난다는 걸 캐치해서 x 빼기 a 분모를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해서 얘는 따로 분모를 떼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비로네. 여기가 fx 마이너스 fa 이런 꼴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리미트를 요 전체 극한이지만 요 리미트를 이렇게 따로따로 붙일 수 있겠죠. 왜냐면 x가 a로 가면 얘는 수렴하잖아. 분명히 봐봐. 예?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뒤에가 3a제곱분의 1, 그지?
3a제곱 분의 1 나오고요. 곱하기 이 앞에 뭐가 되겠어요? 얘가 결국 f 프라임 a 이런 정의가 되겠죠? 형태가?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f 프라임 a 분의 3a제곱 이런 답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어렵습니다. 얘를 이런 꼴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의 꼴로 얘를 바꿔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자, 잘 안 보이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좀 테크닉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fx가 여기 있다고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건 fa거든 지금, 그지? fa가 필요하니까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fa라는 형태가 필요한데요. 지금 요 앞에 개수를 보면 a제곱 fa 플러스 a제곱 fa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참 어렵죠. 왜 그러나? 그런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을 짝지어서 분수를 쪼개볼게요. 그러면 이걸 바로 쪼갭시다. 분수를. 자, 리미트 x-a 분의 x제곱 fa 마이너스 a제곱 fa 그 다음 또 하나의 분수를 x-a 분의 근데 요걸 먼저 쓰고 싶으니까 요 마이너스를 빼낼게요. 그러면 남는 게 a제곱 fx 마이너스 a제곱 fa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자, 이제 뭔가 보이죠? 이제 보입니다. 그렇구나. 저렇게 해야지 미분계수꼴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fa를 묶어냅니다. 네? fa는 어차피 상수죠? 그지? 요건 상수가 되니까 좀 보기 좋게 하려면 바로 빼낼까? 그럽시다. 자, 변수는 x니까요. fa는 빼낼게요. 앞으로. 상수니까 곱하기 리미트 남는 게 x-a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또 리미트를 여기다도 붙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a제곱이 앞으로 나오겠죠. 리미트 앞으로. 그지? a제곱 뽑아내고 남는 건 fx-fa 이렇게 되죠. 아유, 식이 복잡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극한이 뭐가 돼요? f'a가 되겠죠. 이제 요 극한은 뭐가 될까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약분되고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a 나오죠? 자, 암산 된다. 그래서 fa 곱하기 2a 마이너스 요거는 a제곱 곱하기 f'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극한값은 구해졌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요. 자, 앞에 2번하고 흡사합니다. 자, 흡사한데 좀 형태가 약간 달라요. 자, 어떻게 할까요?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x-a가 있고 fx 있으니까 위에가 fa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개수들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분자에다가 필요한 게 마이너스 x제곱 fa 이렇게 필요하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시행착오를 거치고 약간 해보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보시면 이제 결국 되는데 지금 바로 왜 이렇게 하는지 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자, 그래서 분리하시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분리합시다. 그지? 그러면 x제곱 맞죠? x제곱 묶어내고 fx-fa 이렇게 되나? 그리고 플러스 바로 떼낼게요. 하나를 플러스 또 리미트 분배 해서 x-a 이것도 마이너스를 묶어내자. 아까처럼. 그러면 x-a 분의 요 두 개 쓰면 되죠? 그럼 fa하고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지? 되지. 아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으면 요것이 점점 어디? 이것의 극한값이 f'a잖아. 이것의 극한값이 f'a가 되고요. x가 a로 접근할수록 얘는 a제곱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되고 얘는 마찬가지. 요거 약분시켜서 x에다 a만 집어넣으면 2a 되잖아. 그럼 2a fa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좀 형태는 좀 복잡한데. 네. 자, 아까 언급한 미분 가능입니다. 자, 이 미분 가능이라는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용어와 같이 많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이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정의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언급을 그냥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보장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바로 씁니다. 정의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f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이 말의 정의는요. f'A 값이 이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요게 미분 가능의 정의예요.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f'A가 x가 아니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이게 f'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이 존재한다. 같은 거잖아. 어차피 이건 도함수의 정의니까요. 그 혼돈되는 게 애들이 이것이 존재한다나 이것이 존재한다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내가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게 미분 가능의 정의가 아니라 이건 도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f' 미분 계수의 정의지 이것 자체가 미분 가능의 정의가 아니에요.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미분 가능하다의 뜻입니다. 좀 오는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정의 빼고 자 결국 이게 존재한다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될 여러분들 할 일이고요. 그럼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입니다. 그럼 A에서 이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 이게 존재하냐는 얘기인데 아까 이거 미분계수 즉 변화율의 그래프상의 뜻이 뭐였어요? 접선 기울기였죠? 기억하세요? 이것의 값이라는 말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접선 기울기가 존재하냐? 이것이 미분 가능이거든? 그럼 접선 기울기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됐어요. 그럼 이 그림은 미분 가능하겠죠?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A라는 지점에서 끊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건 A에서 미분 가능할까요? 즉 A에서 접선 기울기가 존재할까요? 이 말이죠. 존재하지 않죠. 접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 함수가 A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얘는 미분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좀 이따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쉽게 생각해서 아니 요 꺾인 점에서 여러분들 접선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꺾인 점에서. 못 그리죠? 그래서 접선 기울기가 없으니까 즉 이 값이 없으니까 얘도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건 그림에서 미분 가능이 갖는 의미입니다. 즉 결론 지으면 그 점에서요. 꺾이거나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그래프가 미분 가능이 되겠죠? 그 지점에서. 자, 이런 의미까지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함수는 0에서 연속인지 0에서 미분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속할 때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확실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래프 그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건 그래프가 쉬우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네. 그래프가 쉬워서 이 문제는 뭐 그리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분명히 0에서 연속이죠. 확인됐고요. 0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아니죠. 0에서 꺾였으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결론 났죠. 자, 결론은 났지만 이제 문제는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번. 못 그린다고 봐야 일반적입니다.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쉬워요. 솔직히. 자, 하나씩 갈게. 자, 먼저 연속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연속이라는 것과 미분 가능, 그냥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자,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정의를 씁니다. 0에서 연속이다의 정의 꼭 이렇게 선생님처럼 써놓고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꼭 써놓으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게 같은지, 즉 이 값이 존재하고 이 값이 존재하고 이게 같은지를 확인하자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F0은 얼마입니까? 0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얘는. 자, 그냥 얘는 0이 되고 이 극한은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가 절대값 x니까 어때? 0 넣으면
0에 가까워지죠? 두 값이 같아지니까 연속이 확실하네요. 자, 이렇게 식으로도. 일단 미분 가능의 정의 뭐라고? F'0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미분 가능이거든? 그럼 지금 문제는 존재하냐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F'0을 구해봐야 될 텐데, 구해지는가, 값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아까 배운 미분계수의 정의, 그걸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이제 이 극한을 구하면 이제 이게 확인되는 거죠. 그럼 F0 플러스 H는 그냥 FH잖아. 그지? FH잖아, 얘가. 그럼 FH는 여기다가 H 는 거니까 절대값 H가 되겠고요. 얘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겠죠. 그냥 H분의 절대값 H 이렇게 되네요. 간단하게, 식이. 이 극한이 뭘까요? H에 0 넣으면 0분의 0 나오죠.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어떤 변형을 해봐야 될까요? 극한 계산에서. 그지? 좌우 극한, 절대값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두 개 쪼개서 리미트 H가 플러스 0으로 갈 때하고 리미트 H가 마이너스 0으로 갈 때를 보시면 얘는 H분의 절대값 H가 뭐가 돼요? 플러스 0으로 하면 얘가 양수죠, 분명히. 양수란 개념이니까 얘가 그냥 H가 되죠. 그럼 얘는 1 되겠지? 얘가 1 돼서 리미트 1은 1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H분의 절대값 H인데 이게 마이너스 H가 될 거 아니야, 음수니까. 그럼 결국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그래서 좌우 극한이 다르므로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고 극한이 발산하게 돼요. 결국은 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요 두 문제도요. 또 똑같이요. 0에서 연속인지 미분 가능한지 다 확인하겠습니다. 두 문제 다. 자, 먼저 gx입니다. 0에서 연속이냐? 자, 정의를 쓰면요. 어떻게 쓸 수 있죠? gx가 0에서 연속이려면 일단 이 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이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값이 같아야만 되는 거죠. 자, 이런 단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g0은 문제에서 0이라고 나왔고요. 자, 이거는 어때?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절대로 x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닐 때의 g는 바로 얘죠, 얘. 그래서 이 자리에다 쟤를 쓰면 x 곱하기 사인 x분의 1. 자, 이거 극한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이제 이 극한 값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구했더라, 이거? 이렇게 했었죠. 절대값 사인 x분의 1. 그러니까 요 사인이 항상 마이너스 1과 1을 못 벗어납니다. 그죠? 그럼 거기다가 얘는 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양변에 절대값 x를 곱해주면 어때? 이거는 절대값 이렇게 뭉쳐지죠? 그리고 여기는 절대값 x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절대값 x를 곱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똑같이 리미트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 때야. 요 리미트를 똑같이 셋 다 붙여요. 그러면 얘는 얼마? 0 나오고요. 얘도 x가 어차피 0으로 가니까 0이 나오겠죠? 그럼 0과 0 사이니까 내가 구할 이 극한은 0이 되죠. 그러면 절대값의 극한이 0이 되니까 이 극한은 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번과 2번의 값이 똑같으니까 0에서 연속임이 확인됐겠죠. 자, 이렇게 그냥 설명만 할게. 자, 그 다음 얘가 0에서 미분 가능임을 보입시다. 자, 미분 가능임을 보려면 어때? G'0이 존재해야 되죠? 그지? 이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맞죠? 자, 이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0 플러스 h 마이너스 G0. 자, 요거를 한번 구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극한은 지금 문제가 미분 가능하냐입니다. 그럼 이 극한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뭔가 답이 3 나온다면 우리는 걔를 G'0으로 그치? 극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발산하면요. 어때요? 발산하면은 이 값을 말할 수가 없겠죠. G'0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쓰지 않고요.
극한값부터 한번 알아봐요. 이 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를 그 미분계수라고 하기 때문에 극한값을 먼저 알아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찬가지 h가 0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얘가 0으로 가면 그지? 얘가 0에 접근하면 어차피 이 값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0이 안 됩니다. 분명히 0에 가까울 뿐이니까. 따라서 이 g의 식은 요 식을 따라 써야 되겠죠? 위에 있는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럼 g0이니까gh니까 h sin h. g0은 문제에서 0이라고 밑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h가 약분이 되고 남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냥 sin h분의 1이죠? 자, 이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요? h가 0에 접근하면요. h분의 1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y는 h분의 1의 함수가 이런 유리함수잖아요. 그지? 그럼 h가 0으로 접근하면 얘는 무한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되죠, 얘가? 그럼 얘는 결국 전체는 사인 무한되거나 사인 마이너스 무한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사인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어때? 플러스 무한되든 마이너스 무한되든 진동이죠, 결국. 그래서 이 값은 일정하지가 않고 진동으로 발산하겠습니다. 결국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값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똑같아요. 이제 HS가. 자, 이 문제는 자신 있는 친구로 자기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식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굳이 할 수 있으면 혼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0에서 연속이냐? 자, 이건 좀 빠르게 쓸게요. 그냥 선생님이. H0하고 이거하고 같으냐? 이렇게. 자, 정의를 정확하게 먼저 쓰세요. 이게 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요 값은 존재합니까? 안 해요? H0은 0 존재하고요. 이 극한은 어때요? 이 극한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사인 x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어때요? 요거 아까처럼 요 극한은 마찬가지. 아까 조합해서 했던 거 비슷한데 요곳의 범위를 먼저 만들어. 사인 h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요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다. 순위 이렇게 쓸게요. 바로. 자, 그 다음에 양변에 x제곱을 곱하면 되죠? 어차피 x제곱은 양수니까. 그지? 마이너스 x제곱 되고 여기는 x제곱 곱하기 사인 x분의 1이 되고 여긴 x제곱 되죠?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양변에 요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x가 0으로 간다, x가 0으로 간다를 똑같이 붙이면 그럼 어때? 얘는 0으로 가겠죠? 얘도 0으로 가고 결국 사이에 낀 얘도 내가 구할 극한이 0으로 가죠? 그래서 요 값이 0이 나옵니다. 전체가. 그럼 얘도 0 나오고 얘도 0 나오니까 같게 돼서 결국 0에선 연속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냐 얘가. 자, 미분 가능하냐니까 결국 h'0 이 값이 존재하냐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극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0 플러스 h 마이너스 h0 이렇게. 자, 이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식을 만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 이거 문제가 좀 혼돈이 되겠군. 함수가. 그죠? 이 함수가 좀 혼돈된다. 둘 다 h라. 이거 뭘 바꾸지? 요거를? 그죠? 지금 함수를 좀 바꿔야겠다. 함수는 h로 두고요. 그지? 함수는 h가 놓고 자, 다시 h'0인데 이런 게 숨어 있었구나. 리미트. 자, 요걸 변수를 바꾸면 되겠죠? 이거를 뭐 t가 0으로 갈 때로 바꿀게요. 그럼 t분의 h0 플러스 t 마이너스 h0 이렇게 되겠죠. 이 변수 관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정의를 외우고 있어야 혼돈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이것이 존재하느냐인데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ht는 뭐야? 저기다 t는 거죠. 그죠? 저기다 t는 거니까 t제곱 사인 t분의 1 하고 얘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하나 약분됩니다. 그럼 t가 0으로 갈 때 t 곱하기 사인 t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잠깐 여기로 가보면 요 극한값 어디 있죠? 이렇게 와보면 여기 있죠? 그죠? 요 극한값 0이라고 구해놨잖아 아까. 그래서 아하, 결국 얘가 0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생략.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우린 그 극한값을 H'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서야 수렴하니까. 그래서 이 값도 존재하는 게 확실합니다. 따라서 미분 가능하다가 맞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분 가능의 성질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써 있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 이 성질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뭐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 얘 아까 봤죠? 아까 봤던 이런 V자 그래프 봐봐. 0에서 연속이잖아. 하지만 0에서 미분 가능하진 않죠. 그지? 그래서 반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증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A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이 연속이라는 개념을 마지막에 보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게 좀 처음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힘들 수는 있는데, 자, 요 극한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과 미분 가능의 정의에 다 이제 나타나는 형태라서 이걸 만든 건데요. 자, 이 극한을 구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모의 h를 만들어주면 미분계수 형태가 되니까요. 여기다가 곱하기 h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극한이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이 함수의 극한은 수렴해 안 해? 수렴하겠죠. 왜? 문제에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단 말이니까 이게 f'A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지? f'A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게 바로 f'A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극한은 흰색으로 쓰지 그냥? f'A라는 극한값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h가 0으로 가면 얘가 점점 0으로 갑니다. 그죠? 얘는 상수로 수렴하고 얘는 0에 가까워지니까 전체적으로는 0으로 수렴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결국 자, 여기 있는 요 극한이 0이단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요. 자, 보세요. 이 극한이 0이다 해서 이렇게 써버립니다. 리미트 x가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는 fa다 이렇게 써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얘는 상수입니다. 그죠? 얘는 상수예요. h가 변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상수니까 이 리미트를 따로 붙이면 얘는 수렴하죠. 분명히. 근데 얘는 수렴하는지 확인 안 되죠? 근데 이 전체는 또 수렴하죠. 이해 가세요? 전체가 수렴하고 그 일부분이 하나가 수렴하면 나머지 하나도 수렴할 수밖에 없죠. 이거 수원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하고 비슷한데 이런 얘기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f라는 함수가 알파로 수렴하고요. g라는 함수가 베타로 수렴하면 f 더하기 g는 어디로 수렴해?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극한의 성질이잖아요. 이건 수열의 성질도 수열의 극한에서 성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세 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알파 베타로 수렴하면 얘는 당연히 수렴하지. 알파 더하기 베타로. 만약에 이걸 빼고 이게 베타 이게 요로 수렴하게 되면 f는 알파로 수렴한다도 맞고요. 결국 이게 빼고 두 개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 셋 중에서 어느 두 개가 수렴하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수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증명 가능하고요. 예, 수원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이대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리미트를 따로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생겨요.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한번 거치자면 a 플러스 h를 잠시 x로 놔봅니다. 그럼 이 극한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x가 a로 간다는 얘기죠. 얘는 그러면 fx가 되고요. 얘는 fa가 되죠. 그지? 결국 여기 나온 이 뭐가 되겠어요? a에서 연속이라는 게 보여진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성질은 나오는데요. 증명도 증명이지만 이 사실을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가 꽤 많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좀 더 확장하면요. 어떤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점에서 연속이라면 이 점을 그지? 만약에 어떤 구간으로 확장한다면요. 이해가세요? 그럼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인 함수는 그 구간에서도 연속이 되겠고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다 연속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함관계가 생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다 연속함수다. 이렇게 좀 확장되는 개념까지 생겨요. 네. 자, 이제 도함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도함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배운 이 미분계수 있잖아. 그지? 이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A는 상수였죠. 그 A 자리에 1을 쓰게 되면 그게 1에서의 미분계수라는 정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 A를 갖다가 변수로 바꿉니다. X. X로 바꿨으면요. 식은 이렇게 써질 거고요. 이렇게 써지고, 실제로 이 극한은요,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같으면 A가 상수, 1 같은 게 들어가 버리면 이 극한 값이 상수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H를 0으로 접근시켜서 극한을 계산해보면 결과가 X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 X에 관한 식이 나와요. 이게 X에 관한 식이 나와. 그래서 결국 도함수라는 것이 뭐냐면 그 A를 변수로 바꾼 새로운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함수.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결국 A 자리에 어떤 변수를 일일이 바꿔 넣는 게 귀찮기 때문에 바로 이 함수를 구해버리면 그지? X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미분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부터 미분하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다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써놨고요. 교재에도 그대로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냥 하나씩 보면서 외웁시다. 자, 상수함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즉 도함수를 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게 0이 된다. 자, 왜 0이 되느냐? 자, 이건 잠깐 놔두고요. 이걸 일단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공식입니다. x의 n제곱 이런 다항함수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돼요. 도함수가, 즉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n, x, n-1승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증명들은 다 기본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하나 곱해진 함수는 상수는 가만히 놔두고 식만 미분하면 그게 도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함수가 어떤 식 두 개가 덧셈 뺄셈 된 거는 각각 미분하면은 전체 도함수가 되고요. 곱해진 형태의 식의 도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좀 형태가 특이한데요. 하나씩 봐. 결국 앞에 거 하나만 미분하고 도함수 구하고 뒤에 거는 가만히 곱해 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 거는 가만히 놔두고요. 이제 뒤에 있는 식을 이렇게 미분하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좀 이따 문제 연습할게요. 자, 이런 형태로 미분이 되고요. 세 개짜리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세 개짜리 한번 잘 보세요. 세 개가 곱해진 함수의 도함수는, 즉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이십니까? 앞에 거 하나 미분, 뒤에 건 두 개 그대로, 그지? 중간 거만 미분하고 앞뒤 건 그대로, 맨 끝에 거 세 번째 거만 미분하고 뒤에 건 앞뒤 두 개는 그대로. 즉 하나씩만 미분해서 여러 개 덧셈하면 된다는 얘기. 즉 그럼 4개, 5개 곱해진 식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되고요. 자, 증명은 다 생략하고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말고 요걸로 해볼까요? 좀 어려운 걸로. 나머지는 기본서들에 다 기본 좀 나와 있어요. 증명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요거 하나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라. 즉 미분하여라.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 함수를 갖다가 좀 기호를 좀 편의를 위해서 이 전체를 라지 fx라고 잠깐 놓을게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라지 f 프라임 x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즉 이게 이 함수를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즉 도함수를 구하겠다는 얘기. 자, 이건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도함수 정의는 미분계수의 정의와 똑같죠. 단지 여기 x라는 게 들어갈 따름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데, 자, 리미트 0으로 갈 때, 자, h분의 라지 fx 플러스 h를 원래 거로 넣어주면요, 얘는 뭐가 돼?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얘는 fx 곱하기 gx 되죠? fx가 이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 분자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요. 마이너스 fx gx 플러스 h 플러스 fx gx 플러스 h라는 걸 이렇게 붙여줍니다. 어차피 없어지니까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 요걸 짝을 이렇게 지어요. 얘하고를 짝지어서 계산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을 짝지어서 계산합니다. 묶어서 정리하면 요 두 개 묶으면은 g가 묶여 나오니까 그죠? 전체를 한번 이렇게 쓸까? gx 플러스 h 묶여 나오면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또 정리하면 fx 묶어지죠? fx를 묶으면서 남는 게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h라는 분수를 따로 어차피 덧셈이니까 그지?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이 리미트를 갖다가 여기도 하나 붙이고 여기도 하나 붙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리미트. 왜? 둘 다 수렴해요. 왜 수렴하는지 좀 이따 볼게. 자, 그럼 요게 뭐가 됩니까? h가 지금 0으로 가잖아. 그지? h가 0으로 가면 앞에 있는 애는 뭐가 돼요? gx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 h가 0으로 갈 때 이 분수값의 극한이 뭐입니까? 바로 f 프라임 x가 되겠죠? 수렴하잖아. 봐. 그래서 따로따로 붙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h가 0으로 가면 fx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상수가 취급이 되는 h가 변수니까 그럼 뒤에 거는 이제 h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뭐가 됩니까? 이 한 분수식의 극한은 g 프라임 x가 나오겠죠? 이렇게 각각 수렴하게 돼서 이런 결론이 얻어져요. 뭐 어려워 보이지만 나머지도 여러분들 한번 기본소를 보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증명 방법은. 자, 이제 또 좀 약간 어려운 함수가 나옵니다. 합성 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자, 아까까지는 그냥 일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본 겁니다. 일반 함수를 미분해본 거라면 이젠 합성 함수를 미분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에 앞서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외울 공식이면서 증명도 해야 되고요. 이해도 해야 됩니다. 참 할 게 많은데요. 자, 먼저 이거부터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dx분의 dy라고 쓰잖아요. 읽기도 그렇게 읽어요. dx분의 dy. 근데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얘가 이런 뜻이에요.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x에 대한 y의 미분계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죠. 얘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미는 읽기는 dx분의 dy 읽어도 그리고 다른 말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이 뜻이 x에 대한 y의 변화율, x에 대한 y의 미분계수,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기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공식인데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t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보면 분수처럼 얘가 약분되니까 dx분의 dy 나오는 거잖아. 이러면 되게 쉬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얘는 분수가 아니죠. 이거 분수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었냐면 델타 x 델타 y 이건 분수예요. 분수 값의 극한을 나타내는 기호였죠. 그냥 이거는 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기호에 불과해요. 아까 말한 대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라는 기호입니다. 하지만 좀 이따 이걸 증명할 텐데요. 증명이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이 꼭 이거 그래도 분수처럼 생각해도 되는 기호구나. 원래는 분수가 아닌데 이런 의미까지도 갖고 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걸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분수처럼 약분된다라는 기분으로 외우시고요. 자,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요. y는 t세제곱 더하기 5t 플러스 2 이런 게 있습니다. 자, y가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구하라는 것이 dx분의 dy다 이거예요. dx분의 dy입니다. 자, 먼저요. 우리는 지금 공식은 이걸 구하란데요. 우리가 여기서 실제 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봐. y가 t로 된 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y를 t에 관해서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쉽게 문자 변수가 t니까 이걸 t에 관해서 미분해야 아까 우리가 썼던 그 미분법의 공식을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t 세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덧셈이니까 아까 따로따로 미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쟤는 어떻게 돼? 공식에 의해서 3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xn승 미분법 공식이 n 곱하기 xn-1로 썼잖아. 그지? 지금 변수가 t로 돼 있는 것 뿐이야. x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t로 미분하고 그 다음 5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5가 됩니다. 왜요? 아까 5하고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곱해진 상수는 가만히 놓고 얘만 미분하랬죠? 식만. 그럼 얘는 t의 1승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1 곱하기 t의 0승 되니요? 그럼 결국 5가 되죠. 그래서 5t 미분하면 5가 되고 상수는 미분하면 뭐가 된댔죠? 0 된댔죠. 그지? 결국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y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y를 x로 미분하라야. 그럼 이거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dt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t. 이게 공식이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요 놈이 바로 요게 되고 곱하기 dx분의 dt 이렇게 됩니다. dx분의 dt. 자, 지금 요 놈은 의미가 뭐 t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얘긴데요. 지금은 t라는 변수와 x라는 문자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맞죠? t도 변수고 x도 변수인데 t와 x 사이의 관계가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잖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얘가 뭔지. 그래서 지금은 이 상태로 멈추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건 좀 이따 뭐 나중에 문제화 될 땐 이걸 이 값이 관여를 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이 공식 한번 그냥 설명하고 싶어서 예를 든 거라. 자, 이런 형태로 공식이 써진다는 거고 암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사실을 증명 한번 해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합성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자, 이거를 y라고 놓고요. 이걸 y라고 놓고. 자, 어떻게 해나가면요. 일단 처음은 그냥 쭉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의도된 작업들이라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처음엔. 자,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델타 y를요. 델타 y가 뭐냐면 이 y라는 것의 증분입니다. 증분. 즉 y 값의 증분 기억나세요? y 값의 증분이 뭐였죠? 요 함수의 x에 요렇게 값을 넣은 것에서 그냥 x 값을 넣은 것.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지금 하나만 딱 설명하고 안 하게. 자, 함수가 있어요. y는 금방 얘기한 합성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고 일반적으로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여기 값이 뭐냐면 fg x가 될 거고 여기는 fg x 플러스 델타 x가 돼서 그지? 요게 x 값의 증분, 요게 y 값의 증분이죠? 그래서 x 증분분의 y 증분의 극한이 바로 미분계수였잖아요. 그지? 지금 요거 빼기 요거를 y의 증분으로 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기호입니다. 자,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든 gx를 갖다가 한번 t라고 놓겠습니다. gx를 t로 놔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델타 t는 뭐라고 쓸 수 있겠냐면 델타 t는 gx를 t로 놨으니까 아까처럼 x 증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거 맞죠? gx를 t라 놨으면 t의 증분이란 말이 요 함수 값의 증분이니까 이런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면요.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 맞죠? 요 y 값의 우린 도함수를 y의 도함수를 구할 거니까 증분의 b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증분의 b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델타 t분의 델타 y 곱하기 델타 t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분수값이죠. 증분분의 증분이란 뜻으로 이건 실제 분수기 때문에 약분 가능한 식이라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하고요. 얘를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y가 여기 써져 있는 예죠. 그럼 델타 y를 옮겨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요 t라는 문자로 바꿔 쓸게요. 여기 t라는 변수를 썼으니까 여기도 t로 바꿨으면 얘를 여기다 쓰는데 t로 바꿨어요. 그럼 맨 뒤에 건 어때? gx를 t라 놨으니까 ft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가 어디 있냐면은 gx 플러스 델타 x가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 그럼 여기서 gx 플러스 델타 x는 요거 넘어가면 gx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죠, 형태를.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요 자리에 집어넣어요. 요 자리에. 그럼 델타 y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f gx 근데 요것도 바꾸자. 요 gx를 문제에서 t라고 놨죠? 그럼 t 플러스 델타 t까지 바꾸면 t로 완전히 바뀌네요. 그럼 얘가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되죠? 되죠? 델타 y를 쓴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형태를 바꿔서 t로. 그 다음 곱하기 뒤에는 델타 x분의 델타 t인데요. 델타 t는 아까 여기서 만들어놨죠? 이렇게 그대로 쓸게요. g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g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쓰면 괜히 길어지니까 선생님 여기서 바로 할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다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이거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 y의 변화율이니까. 그럼 여기다도 마찬가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이런 극한을 붙여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리미트를 여기하고 따로따로 붙일 수 있어요. 지금 둘 다 수렴합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 바로 붙여버릴게. 델타 x는 0으로 간다. 자, 수렴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요건 어때요? 요 극한은 바로 얼마입니까? g'x죠? 델타 x 0으로 가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게 g'x라고 한 번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얘인데요. 얘는 델타 x가 0으로 가는데 여긴 델타 x가 없죠. 델타 t가 있죠. 자, 이 차이. 그래서 이걸 어디서 느끼냐? 여기. 델타 x가 0으로 가면요. 생각해봐. 이게 0으로 가면 요거 빼기 요거는 어디에 가야겠어요? 점점 차가 0에 가까워지겠죠. 어차피. 결국 델타 t도 0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땐 당연히 델타 t도 0으로 간다는 의미가 같이 여기 들어있다고 볼게요. 델타 t가 0으로 간다로 바꿔도 무방할 거 아니야, 어차피요. 그럼 이제 얘가 델타 t가 0으로 가니까 얘가 미분계수가 나오죠. 그럼 뭐가 나와? 얘가 f 프라임 t라는 미분계수가 나오죠. 자, 그런데 f 프라임 t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f 프라임 t라는 게 무슨 얘기야? 얘가 좀 기호를 이렇게 쓸까? ft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란 얘기죠. 의미가.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ft가 뭐였어요? ft가 처음에 gx를 t라 놨으니까 요게 t잖아. 요게 전체가 t니까 ft가 y거든요. 현재 기호가. 그래서 얘가 dt분의 dy가 나오고요. 곱하기 얘는 dx분의 뭐가 돼? gx는 dt가 되죠. 아유, 좀 길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됩니다. 자, 이 과정 꼭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예. 자, 합성함수의 미분, 자, 그 이론을 좀 총 정리해 보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요거고요. 요건 아까 선생님이 증명한 거고요. 결국 아까 증명한 게 이거 증명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까 선생님이 y를 이거라 놓고, 그지? 얘를 t로 놓고서 증명해서 f 프라임 t 곱하기 g 프라임 x라고 아까 증명했었어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fx를 t라 놓고 아까처럼 비슷하게 해나가면 f 프라임 t 곱하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좀 결국은 형태만 조금씩 바꾼 거고요. 같은 공식이에요.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뒤에 있는 얘가 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증명은 더 이상 생략하고요. 세 가지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합성함수 미분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공식을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외우는 방법은 이런 거죠. 우리가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금 화살표가 다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린 기호로 이렇게 썼었죠. 이게 도함수라고 해서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겁니다. 또 x의 n승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아까 공식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요 줄에 있는 게 요거랑 비교되면 어때요? 결국 F라는 기호가 미분되면 요 프라임만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도 F라는 어떤 함수를 미분하니까 프라임만 붙인 거예요, 똑같이.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그 덩어리를 한 번 더 미분했죠? 그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는 안 그랬다 싶지만 실제 그런 거죠. 요 안에 있는 X를 미분한 겁니다, 이게 뒤에. X를 미분하면 얼마예요? X 미분하면? X 1승 미분법 쓰면 1 곱하기 X 0승이니까 1 나오죠? 결국 얘가 1이라서 X를 미분하면 1이라서 안 썼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공식과 이 공식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서 끝났고 얘는 끝나고 뭔가 더 붙은 것 같죠? 그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줘라 이런 얘기야. 그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라.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는 X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걔가 1이라서 굳이 안 썼다 생각하면은 결국 이 공식과 이 공식 다른 게 하나도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꼭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혼돈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미분 가능하고 연결된 한 문제 하나 볼게요. 자, fx가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a, b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자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빼고요. 선생님이 그냥 이 함수는 3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그죠? 미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함수가 전부 다 다항함수죠? 그죠? 다항함수들은 전부 다 끊어짐 없이 부드러운 곡선들이기 때문에 모든 x에서 다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놓은 지점 1 거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겠죠. 1에서 미분 가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계산해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렇다면 저 함수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합니다, 현재.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a, b를 구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이 나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거죠.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x는 1에서 연속이다라는 성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지금 선생님이 쓴 게 미분 가능의 정의인가요? 아니에요. 친구들이 이걸 정의라고 하는 친구는 정의가 아니라 성질입니다. 성질. 미분 가능과 연속이 갖고 있는 성질이죠. 포항관계도 얘기했었고.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요걸 1번, 뭐 요걸 2번이라고 하고 하나씩 이용해 봅시다. 연속을 먼저 이용해 볼게요. 자, 1에서 연속이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먼저요. 정의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정의가 F1하고 이거랑 극한하고 같아야 돼, 그지? 근데 뭐 극한 뭐 자세히 써볼까 좋아? 극한은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극한하고, 그지?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 접근할 때 다 같아야 되죠? 그럼 F1부터 쳐. F1은 여기다 1 넣으니까 0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뭐 이 두 개 따로 해볼까? 얘는 x가 1보다 클 때 극한은 얼마야? x가 1보다 크면 요거 따라가겠죠? fx가, 그지? 요걸 갖다 써야 될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x 세제곱 빼기 x 따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극한 얼마야? 1 가까이 되니까 이거 0 되고, 1 가까이 가니까 얘는 a 더하기 b라는 극한이 나오겠죠? 결국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했어요. 정의 그대로 상했습니다. 1에서 연속이다. 자, 한데요. 원칙보단 실전을 꼭 기억해. 실전이 뭐냐면 이건 아니야. 실전은. 왜? 아니, 생각해봐. 두 그래프가, 그지? 뭔가 1을 기준으로 이쪽 그래프하고 이쪽 그래프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거든, 식이. 근데 두 개가 1에서 연속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했어? 당연히 이 1에서 끊어진 지점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여기에서의 1에서의 y값이나 이 점에서의 1에서 y값이 같으면 되겠죠, 그냥. 그 직관이야. 만나야 되잖아. 그럼 결국 1을 여기다 넣은 값하고, 그지? 1을 여기다 넣은 값하고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전은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직관적으로 이어진다로 그냥 식을 세워버리세요. 됐죠? 근데 그냥 공부 삼아 다시 한번 정의를 좀 사용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미분 가능인데 1에서 미분 가능하다도 마찬가지.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정의가 뭐였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자, 이게 이 값이 존재해야만 1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그럼 얘도 극한이니까요. 여러분들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생각해 봅시다. 자, h가 마이너스 0으로 갈 때에 네, 이 극한하고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리미트 h가 플러스 0으로 갈 때의 극한. 자, 이 두 개를 구해서 같아야 되는데요. 요 극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식을 계산합니다. 자, 보세요. h가 마이너스 0으로 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1보다 좀 작겠죠. 1보다 조금 작은 함수로 이 극한을 구하려면 요걸 써야 되겠죠. 요걸. 그지? 그럼 결국 1 플러스 h니까 뭐가 돼? 1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이 식으로 만들자면 f1은 0이니까 빼고요. h분의 그래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 극한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리미트 h가 플러스 0으로 가니까 어때? 얘는 1보다 좀 크죠? 그럼 1보다 큰 쪽에서의 함수는 저기 나와 있듯이 ax 제곱 더하기 b였으니까 ax 제곱 더하기 b의 요 함수값만 얘는 1이니까 됐고 h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 결과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나와요. 맞아요.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미. 실전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쌤이 그냥 정의대로 갔는데 이대로 답은 나옵니다. 이 극한 구하고 이 극한 구해서 갔다가 진짜 원론적인 풀이에 근접한 방법은 맞아요. 하지만 실전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그래프를 생각해봐요. 얘도. 자, 1이 있고요. 1의 이 위쪽하고 이쪽이 어떤 그래프가 다르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렇게. 그지? 근데 참 연결은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지? 이미 연결된다는 얘기했으니까 좋아. 이쪽 식하고 뭔가 이쪽 식하고 이렇게 식이 달라요. 현재 이렇게 연결은 돼 있어. 근데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요거 무슨 개념이에요? 1에서의 접선 기울기죠? 1에서의 접선 기울기인데 h가 0보다 작으니까 요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요 옆에가 1-h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데 h가 점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어떻겠어? 결국은 이 그래프에 1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개념이. 이 개념은 어때요? 1 플러스 h가 여기 있으니까 요 점하고 요 점,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죠. 그것의 극한이니까 뭐가 돼 결국? 이 그래프의 1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되겠죠, 얘가. 근데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하, 이 그래프의 1에서의 접선 기울기나 이 그래프의 1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같아야겠구나,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전은 이렇습니다. 실전은 저 함수를 미분해요. f'x를 미분. 그러면 하나씩 미분하면 각각 3x제곱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는 ax제곱 이렇게 되죠. 각각을 미분하고 ax. 참 2ax구나. 2ax. 그리고 여기는 x가 그대로 1 이하고요. 여기는 x가 1 이상. 그래. 1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이 함수에서의 1에서 접선 기울기나 이 함수에서의 1에서 접선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지? 여기다 1 넣은 게 이 함수의 접선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럼 1 넣으면 2가 되고요. 여기다 1 넣으면 2a가 돼. 쌤 1을 못 넣는데요. 그 1을 넣겠다는 뜻이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여기 1은 안 들어있지만 이 함수의 1에서 접선 기울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범위하고는 좀 약간 다르지만 이 함수의 1에서 접선 기울기 구해서 그게 같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실전은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어진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1 넣었을 때 같아야 되고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그 양쪽 식에서의 1에서 미분, 각각의 미분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전이에요. 그래야 훨씬 빠르겠죠? 자, 원칙적으로 풀긴 했지만 선생님이. 자, 이거 정리해서요.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 이렇게 마지막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쪼개서 나와요. f1x, f2x, 그리고 x의 범위가 이렇게 x는 a보다 이상이다, 작다, 이렇게. 이 함수가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조건이 뭐냐면 금방 얘기한 거야. 각각에다가 a를 넣었을 때가 연결이 일단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각각 함수의 a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같아야겠구나. 자, 요거를 이용해서 꼭 실전에서는 풀기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보던 문제죠. 이게 수능에 나서서 요런 문제입니다. 뭐 함수가 지금 있는데 fx가 있어요. fx가 뭐냐면 노란색입니다. 그 노란색인데 끊어져 있죠. 근데 실제 끊어진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부분을 안 가르쳐 준 거야, 아직.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을 요 함수로 채워서 결국 그래프가 쭉 전체를 다 fx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 함수가 채워져서 전체 함수는 fx다. 그런데 이 전체 함수 fx가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합니다. 현재 fx가 미분 가능하다. 이 함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 다시 한번. 요게 여기에 들어가서 그려져요. 그래서 그 전체 그래프는 fx라고 하겠다. 그 fx는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요. 전체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 0과 1 사이에서 분명히 연결돼야 되지, 아까처럼. 분명히 연결이 돼. 그러면 이 두 점이 연결되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막 그려보면 뭐 이렇게 연결됐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분명히 연속은 됐죠, 그죠? 근데 문제가 미분 가능이 될까요?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렇지 않죠? 왜? 아까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두 함수가 다르잖아, 양쪽이. 근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함수에서의 1에서의 접선기울기하고 요 파란 함수의 1에서의 접선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접선기울기가 같지가 않죠.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죠. 꺾여 있잖아. 이렇게 꺾여 있으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야, 이 사이가. 그럼 어떤 그림이 되면 될까? 선생님 정교하게 좀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자, 좀 웃기지만 자, 이렇게 선생님이 부드럽게 연결시켰어요. 그럼 실제로 전체 그래프를 다 보자면 쭉 오다가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내려와서 다시 부드럽게 연결된 겁니다. 이래야 미분 가능이거든. 그럼 이제 그림은 알겠는데 어떤 식을 세우면 좋을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결국 연속과 미분 가능을 다 쓰자니 0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긴 1이니까. 네? 그럼 요 파란 함수가 바로 얘거든, 지금. 그지? 이게 파란 함수로 얘를 잠깐 쌤이 gx라고 그냥 놓을까요? 그럼 뭘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네. g0이 일단 1 나와야 되겠고요. 당연히 g1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연결이 일단 됩니다. 그 연속 개념은 됐고요. 미분 가능. 아까도 마찬가지로 요 함수의 1에서 접선기울기 얼마? 1에서 접선기울기 0이죠. 그 다음에 파란 함수의 1에서의 접선기울기 뭐가 돼요? G'1이 되죠. 이해 가시겠어? 요게 접선기울기 개념이었어요. 미분계수가. 얘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의 접선기울기 0이고요. 이게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란 함수의 0에서의 접선기울기 G'0이 되겠죠.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입니다. 연속에서 두 가지, 미분간에 두 가지. 실제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계산을 생략할까? 그죠? 이런 거 G'1 이런 거 어떻게 얘를 먼저 미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미분하면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1X에다 1 집어넣으면 요거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실제로 조건식이 4개가 나오면서 문자 4개 ABCD가 연립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네. 자, 계산 생략할게요. 자, 이래서 어쨌든 지금 배운 게 이제 변화율과 도함수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새로운 정의들이 나옵니다. 자, 정의 철저히 외우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